알기 쉽고 보기 쉬운 축구 채널 호음풋볼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탈란타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입니다. 아탈란타는 이번 시즌 돌풍의 팀이고 파리 생제르맹은 우승에 이제 도전하는 팀인데 이번 경기는 이제 8강부터 단판전이죠. 이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리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재밌을 것 같아요. 돌풍의 팀과 꾸준히 우승을 두드리는 파리 생제르맹. 일단 프리뷰 들어가서 양팀 시즌 현황과 여러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리뷰해볼 팀은 아탈란타인데요. 세리에 A에서 리그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38경기 23승 9무 6패. 아주 훌륭한 성적이죠. 이번 시즌 돌풍의 팀은 당연 아탈란타였죠. 리그 득점만 보면 98골. 와. 먹힌 만큼 넣겠다라는 마인드로 공격을 뿜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스페리니 감독 체제에서 이제 중원부터 측면까지 다양한 루트로 공격을 시도하는 것을 보면은 와, 아탈란타 재밌겠다. 그러니까 그로 통해서 이제 네라쥬리 파란 검정을 이제 네라쥬리라고 부르잖아요. 이 인테르가 갖고 있는 별명이죠. 네라쥬리가 이제 아탈란타가 네라쥬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테르 팬들은 당연히 저건 안 된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도 아직은 네라쥬리는 인테르죠. 일단 아탈란타가 이렇게 돌풍의 시즌을 맞고 16강에서 발렌시아까지 꺾으면서 8강까지 올라오게 됐는데요. 또 리그에선 3위, 코파 이탈리아에선 16강에서 피오렌티나에게 패배를 하면서 탈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최근 분위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화력이 약해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리그 17경기 무패 기록을 한 적도 있고, 특히 21라운드에서 37라운드까지 13승 4무를 기록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8경기 98득점 48실점 보면서 화력이 약해졌다? 아닌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리그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 부진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리그 후반부에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유가 이제 명실상부한 에이스인 일리치치의 부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가스페리니 감독 체제에서 아탈란타가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강하게 전방 프레싱을 걸면서 약간 1대1 마킹 하듯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약간 농구에서 이제 올코트 프레싱이 조금 생각이 나고, 보면서 아탈란타가 왜 돌풍의 팀인지 진짜 먹힌 만큼 넣겠다라는 느낌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중에는 이제 공격에 있는 알레한드로 고메스, 일리치치, 그다음에 두반 사파타, 루이스 무리엘 이런 선수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중원에서 조금 더 활약을 해주는 파샬리치 정도도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최근 조금 부진한 모습들이 보이긴 했지만 파리 생제르맹을 잡을 수 있는 힘은 있다라고 조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8강 이번 라운드죠. 네, 8강에 불참하는 선수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부상 명단에는 주전 골키퍼인 피에르 루이지 골리니 골키퍼가 인대 부상으로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 센터백인 팔로미노가 근육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시 일리치치가 개인 사정으로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일리치치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으로 추측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잠깐 일리치치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유고내전 당시가 이제 4살이었는데 일리치치가 4살에 유고내전이 일어났고 당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이제 눈앞에서 봤다고 해요. 그다음에 최근 아탈란타의 연고지인 베르가모에서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실려 나가는 모습 때문에 어릴 적 기억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빨리 회복을 해서 다시 필드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얘기가 돼 있는 이 세 선수를 보면은 주전 선수들이 3명인데 아탈란타가 이 세 선수를 어떻게 조금 대체해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탈란타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3-4-2-1 또는 3-4-1-2 정도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포르티 엘로 골키퍼, 짐시티, 칼자라, 톨로이가 센터백을 이루겠고요. 미드필더인 고젠스, 프라울러, 더룬, 하테버가, 그다음에 공격에는 파샬리치, 사파타, 알레한드로 고메스가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파리를 상대로도 공격적인 축구가 가능하냐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높은 수비 라인, 전방 압박 플러스 1대 개인 마크가 될 것이냐라는 점도 조금 아탈란타 입장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시 파리 생제르맹에 있는 네이마르라든지 이제 음바페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고 하니까 음바페도 일단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측면에 이제 빠른 자원들이 많잖아요. 빠른 측면 자원들을 상대로 아탈란타 역시 고젠스와 하테보 이 두 선수를 가지고 측면을 때릴 수 있냐가 관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라인을 높게 유지하다 보니까 뒷공간에 대한 노출들이 있어요. 그러한 점을 봤을 때 뒷공간을 얼만큼 틀어 막아줄 수 있을까? 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 아탈란타에서 주목할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윙백 두 선수와 공격수 알레한드로 파프고메스를 꼽았는데요. 일단 로빈 고젠스와 하테버 이 두 윙백은 아탈란타의 핵심이자 핵심 멤버죠. 좌우 측면을 공격으로 뿌려줬을 때 빠르게 나가줄 수 있고, 그와 동시에 같이 높은 라인에서 전방 압박을 시도해줄 수 있는 윙백이라는 점을 봤을 때 이 PSG라는 클럽을 상대로도 공격과 수비가 모두 커버를 해줄 수 있을까, 이 두 선수가? 라는 좀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오른쪽 윙백으로 나온 하테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마르와 직접적으로 매치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 이 두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의 측면 자원과의 싸우면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냐라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일리치치가 빠진 가운데에서 아탈란타의 돌격대장인 파프고메스가 또 이 경기 얼마만큼 공격을 풀어주고 또 때로는 본인 득점을 해주느냐에 따라 조금 파리 생제르맹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아탈란타와 맞붙는 파리 생제르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이번 시즌 현황을 보자면 리그왕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7경기 22승 2무 3패. 아무래도 이번에 리그왕 경우 조기 종료를 했으니까 정부 규정에 따라 조기 종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27경기로 이제 평균 승점을 냈을 때에도 1위이기 때문에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팬분들의 분위기는 수비적인 불안함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카르디가 완전 영입 후 약간 부진하고 있다 라는 점이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컵 대회 쿠프 드 프랑스에선 생테티엔에게 승리를 하며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쿠프 드 라 리가에서는 리옹에게 승부차기로서 승리를 하며 우승을 했습니다. 현재 도메스틱 트래블을 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챔스를 따게 된다면 쿼드러플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가능할까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가능한다고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봅니다, 저는. 이 쿼드러플 자체가 쉽지 않은 결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 파리가 챔스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생각을 한다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아까 물론 4강까지 올라간다고 한데 결승에서 만약에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최근 분위기를 살펴보자면 일단 꼽을 수 있는 게 조기 종료로 인한 경기력, 이제 매치핏 이런 것들을 조금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친선 경기를 통해 어떻게든 선수들의 이제 매치핏과 경기력을 올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총 4회의 친선 경기에서 전승. 사실상 셀틱을 제외하고는 좀 생소한 팀을 만나긴 했지만 일단 경기를 뛰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선수들에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워밍업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리그 우승, 컵 대회에서 2개나 우승을 했으니까 벌써 도메스틱 트래블, 그럼 이제 챔스까지 하면 쿼드러플을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선수들에게 어떻게 얼만큼 작용하는지에 따라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하고자 하는 욕망을 조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PSG는 항상 이런 유럽 대항전에서 뭔가 더 증명해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한 팀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쿼드러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다면 이룰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동기부여는 확실히 되지 않을까 선수들에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파리가 챔스에서 했던 결과들, 그다음에 모습들을 보면은 이게 좀 이제 조금 더 치고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무너지고 그럴 것 같은데 하면 무너지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팬분들은 특히 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그냥 지금 8강 대진으로만 봤을 때도 파리가 이길 거라고 딱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확실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탈란타가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팀이고 나름 무시할 수 없는 구단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다들 약간 좀 파리가 불안한 위치긴 하다라는 입장인데,
일단 돌풍의 팀을 만났기 때문에 꼭 이렇게 돌풍의 팀한테 한 대씩 얻어맞이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쵸. 약간 이게 이번에는 파리지 않을까. 작년에는 유벤투스였고. 보면서 이거는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예상 라인업인데요. 일단 저는 4-3-3을 꼽았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예상 라인업은 이제 저희들끼리 추측하고 재미로 보는 거니까 틀렸다고 욕하셔도 됩니다. 근데 구독은 하세요. 네, 팟캐스트도 있고 유튜브도 있으니까 구독은 해주세요. 네, 파리는 4-3-3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바스 골키퍼, 베르낫, 킴펜베, 티아고 실바, 케어러가 포백을 이루고 미드필더엔 파레데스, 마르키니오스, 에레라, 쓰리톱엔 네이마르, 이카르디, 사라비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먼저 이야기할 게 음바페가 기용이 가능하느냐 라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컵대회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보통은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다라는 의료진들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애가 젊어서 그런가? 또 금방 회복을 했다고 해요. 일단 지금 발목 염자 부상인데 이렇게 되면은 아탈란타 쉽게 잡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음바페가 돌아온다면 그쵸.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보면서 음바페 나오면 아탈란타도 꽤 힘들겠다. 전방 압박을 통해 뒷공간이 많이 노출된 팀인데 거기에 음바페? 개땡큐죠. 음바페가 거의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이제 날아다니는 거죠. 가면서 이제 센터백들 이제 딱이란 듯이 탁탁탁 때리면서 가올 것 같고, 음바페 일단 기용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듯이 불안한 수비는 어떻게 하느냐. 아탈란타의 전방 압박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강한 전방 압박에서 어떻게 유연하게 후방 빌드업을 풀고 헤어나올 수 있을지를 조금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약간 맨시티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보고 뭔가 되게 경각심을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이제 또 맨시티의 전방 압박에 못 이겨서 레알이 무너진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또 이런 부분을 주안점으로 두고 또 고쳐서 나오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해봅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은. 아무래도 본인들보다 전력이 약한 팀이지만 팀 스타일이 확실하고 확고한 팀이기 때문에 아탈란타가 이 토마스 투엘 체제에서 이제 투엘 감독이 조금만 방심하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전술적인 포인트를 봤을 때 얼마큼 빠르게 측면으로 볼을 보내주느냐에 따라 조금 이제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경기적인 전반적인 내용이, 그리고 역시 네이마르를 이용한 공격 루트가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리에서 주목해야 될 선수로는 저는 이카르디와 네이마르,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마르키뉴스를 꼽았는데요. 일단 이카르디 최근에 계속 부진하고 있는데 이제 최전방에는 음바페가 못 나온다는 가정하에 득점력이 절실해졌습니다. 어찌됐건 축구에선 득점을 해야 이기는 거기 때문에 이카르디야 골 좀 넣자. 팬들의 기원이지 않을까. 그리고 네이마르는 어려운 상대를 만날수록 역시 에이스가 빛을 발해야 하는데 이제 네이마르가 클래스를 보여줄 때가 됐죠. 그쵸. 이미 명실상부 PSG 에이스긴 하지만 그래도 잦은 부상과 좀 기복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또 증명할 기회가 왔으니 또 증명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마르가 이렇게 좀 공격을 풀어주고 상대의 수비진들을 흔들어줘야지 조금 더 득점하는데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이카르디가 세모발 네모발이면 안 된다 라는 점을 뽑아서 이제 공격에서는 이 두 선수를 꼽았고요. 그다음에 수비수에서는 마르키뉴스를 뽑은 이유는요, 마르키뉴스가 파리 경기를 보면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나오던데 공격 시의 상황을 보면 센터백 사이로 내려온다던가 센터백의 옆으로 위치한다던가 이제 약간 3백처럼 구성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스위퍼 자리에도 갈 수도 있고 스토퍼 자리에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 유연하게 마르키뉴스를 기용하는 투엘 감독인데, 역시 이 경기에서도 양 측면 윙백을 올리고 양쪽 측면 포워드를 좁혀 세우기 위해서는 이 마르키뉴스의 빌드업 과정과 빌드업 능력이 조금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측면을 보내기 위해서는 또 마르키뉴스의 이 수비수 사이로 내려오는 그 역할도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꼽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 스코어를 또 저희가 또 해봐야 되겠죠? 예상 스코어. 예상 스코어 좀 몇 점으로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파리가 일단 승리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래도 스코어는 2대0 혹은 2대1쯤으로 되지 않을까. 굳이 정하자면 2대1. 2대1.
파리 승? 파리 승. 파리 4강. 파리 4강. 승용이 형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 아탈란타가 16강에서 발렌시아를 상대로 1차전, 2차전 둘 다 4골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뭐 간과할 수 없는 그 미친 아, 득점력. 이 호진님 눈빛이 좀 많이 불안해지기 아니, 시작하네요. 다 감안하고. 아, 근데 뭐 그거는 상대가 발렌시아였으니까 뭐 그렇다고 하고 왜요? 그래도 아탈란타가 2골은 넣지 않을까. 아, 2대1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탈란타 승? 예. 오! 이- 근데 실은 저도 아탈란타 쪽에 조금 무게가 실리는데 이게 맞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아탈란타는 일리치치가 못 나오고 파리는 음바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음바페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파리 승에 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바페가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저도 조금 약간 음바페가 나올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디발라도 이제 뭐 물론 이제 다시 교체됐다가 다시 부상이 재발하면서 다시 나가야 됐지만 저런 거 봤을 때 이 어린 선수들이 분명히 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일단 투엘 감독은 이제 선수 본인이 원한다면 선발 추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니까 이거 어떡하지? 보는데 누가 이길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뭔가 아탈란타가 이기는 게 조금 재밌지 않을까. 재미는 뭐 그쪽이 확실하긴 한데. 그쵸. 또 이게 또 파리가 또 이번에 또 조별 상황 보면은 또 레알을 한번 또 잡았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저도 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저는 파리 생제르맹 3대1 예상해 봅니다. 아탈란타가 그래도 저력은 보여줄 것으로 보여요. 그만큼 파리는 어려운 경기를 하겠지만 역시 음바페가 나온다면 음바페와 네이마르가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혼자 아탈란타가 됐네요. 저는 음바페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게 참 어려워요. 음바페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이렇게 첫 번째 경기